26번째 핵심 내용 사용자 계정에 대한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사용자 계정은 세 가지 형태로 나와 있죠. 사용자 계정은 컴퓨터 한 대를 여러 명이 사용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컴퓨터 한 대를 나 혼자 사용한다 그러면 상관은 없겠어요. 그러면 이제 계정에다가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컴퓨터를 켰을 때 로그인하지 않으면 다른 사용자들이 열어볼 수 없게끔 막는 기능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혼자 사용하는 컴퓨터가 아니라 여러 명이 사용하는 거라면 사용자 계정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아빠 계정, 엄마 계정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탕화면도 서로 다르게 만들 수 있고 시작 메뉴도 다르고 즐겨찾기도 다르고 다 서로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기능입니다. 근데 계정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관리자 계정이에요. 관리자 계정은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계정이에요. 남이 만들어 놓은 계정도 삭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남이 만든 계정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으면 삭제를 못 하겠죠. 그 다음에 계정을 또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빠 계정이 각 계정 쓰고 있는데 자녀가 나도 그 컴퓨터를 쓰고 싶다 그러면 자녀 계정을 하나 만들어 주면 되죠. 이때 계정을 만들 때 그 자녀도 관리자 계정을 만들 거냐 아니면은 다른 계정을 만들 거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내가 한글 2010을 설치하는데 그 한글 2010을 내가 설치하면 나도 쓰지만 다른 사람도 사용할 수 있어요. 다른 계정도. 근데 이제 프로그램마다 좀 틀은 달린 게 나는 사용하지만 다른 사람은 사용하지 않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아래 한글이나 이런 MS 오피스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계정 사용자들은 다 사용하는 거예요. 예. 또한 이 표준 사용자 계정이나 게스트 계정 같은 경우에는 계정을 만들지만은 그 사람들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프로그램을 제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이유냐면은 관리자 계정은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프린터를 설치하거나 이미 설치된 프린터를 제거하거나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만은 표준 사용자 계정이나 게스트 계정은 권한이 이미 없어요. 근데 표준 사용자 계정은 권한은 없지만은 바탕화면 만들 수 있고요. 자기만의 테마를 만들 수도 있어요. 자기 집은 꾸밀 수가 있어요. 그런 자기 집에다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할지 이거는 권한이 없어요. 그 다음에 게스트 계정은 계정을 만든다기보다는 게스트 계정을 설정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게스트 계정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들어와서 인터넷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아래 한글 설치하는 거 갖고 사용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예. 그렇게 해서 계정은 어떤 걸 만들 수 있냐 하는 건데 보통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 곳에 가면은 그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들이 있잖아요. 근데 민원인들이 거기다 막 이것저것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게스트 계정만 주는 거예요. 관리자 계정은 패스워드를 걸어오니까 로그인을 못 하겠고 그건 이제 동사무소 직원이 관리를 하겠죠. 그러면 민원인들은 게스트 계정을 클릭해서 인터넷하고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아무런 권한이 없이 그냥 사용하기만 한다. 그것을 게스트 손님 계정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런 계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 마느냐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자녀보호 관한 것도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자녀보호에 관한 기능. 예, 자녀보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린 자녀들이 컴퓨터를 사용할 때 사용 시간 또 그 다음에 게임의 유형 같은 경우 보면 뭐 15세 이상, 12세 이상, 19세 이상 이런 게임도 있어요. 우리 드라마 시청할 때도 보면 전 연령 다 시청 가능한 건지 뭐 15세 이상인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나눠서 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자녀 보호라고 하는 그런 기능인데 우리 25번 핵심 25번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교환이 좀 옛날 교환이라 지금 우리 책하고 약간 달라서 밑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프린터가 나와 있죠? 프린터를 한번 볼게요. 프린터를 설치하는 거는 아까 그랬어요. 하드웨어적인 거 설치하려면 계정이 관리자 계정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업판에 가셔서 사용자 계정 및 가족 보호라고 있는데
사용자 계정에 가면은 사용자 계정을 클릭해서 계정을 하나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계정 관리에 들어가서 새로운 계정을 만들겠다. 이때 관리자 계정으로 만들어 줄 건지 표준 사용자 계정으로 만들어 줄지. 그 다음에 게스트 계정은 게스트 계정을 사용할 건가 안 할 건가만 체크하시면 돼요.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컴퓨터를 켰을 때 계정이 떠요. 그냥 게스트 계정이라고. 그러면 관리자 계정에 패스워드를 걸어놓지 않으면 누가 게스트 계정으로 들어가겠어요? 관리자 계정으로 들어가겠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요 계정, 내가 지금 사용하는 계정에다가 암호를 걸어야죠. 그래야 못 들어오게 막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죠. 근데 요즘은 뭐 혼자서 자기 컴퓨터 혼자 쓰잖아요. 그러니까는 윈도우를 처음에 설치하면 계정 하나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 계정은 관리자 계정이니까 그냥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계정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거. 계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린터를 설치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프린터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시작 버튼 눌러서 장치 및 프린터. 여기에 프린터를 추가할 수 있어요. 프린터를 추가할 수 있는데, 자, 이 프린터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프린터를 무작정 이렇게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HP 프린터라든지 또는 삼성 프린터라든지 앱손 프린터든지 프린터를 사서 오실 거 아닙니까? 그럼 박스를 개봉하시겠죠? 박스를 딱 개봉하면 위에 브로마이드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럼 그 설명서대로 하시면 돼요. 이 책에 나와 있는 설명대로 하는 순서가 아니라 그 브로마이드 설명서대로 하시는 거예요. 윈도우 XP에서는 이렇게 설치합니다. 윈도우 7에서는, 윈도우 10에서는, 윈도우 8에서는 이렇게 설치합니다 하고 다 설명서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단계 뭐를 눌러야 되는지 그림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으로 눌러서 설치하시면 돼요. 제일 먼저 일반적으로 프린터를 새로 사오시면은 프로그램을 설치하라 그래요. 드라이버 설치하고 그 프린터 응용 프로그램 설치하고 설치가 다 되고 나면은 프린터 전원을 연결하고 USB 케이블 연결하고 파워 스위치 눌러요. 근데 그 전에 잉크 카트리지를 넣으라 그래요. 잉크 카트리지를 뜯어가지고 비닐팩에 들어있을 테니까 뜯어서 넣고 뭐 딸깍 소리가 나면은 연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파워를 연결하고 하세요. 이렇게 전원 스위치를 누르면 프린터가 작동이 될 때 뭐 잉크를 주입하는 중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뜰 겁니다. 라고 떠요. 설명서에 나와요. 그럼 그대로 다 되시고 이 뭐 주입 완료, 잉크 주입 완료라고 뜨면은 그 다음 개를 누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설명이 다 나옵니다.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안 해보셨은 분들은 프린터 어떻게 설치하는지 몰라요 라고 고민을 하시지만 한 번이라도 본인이 설치해 보신 분이라면 걱정할 게 한 개도 없어요. 설명서에 다 나오니까요. 예.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 프린터 설치는 뭐냐면은 구형 프린터. 요즘 판매되는 프린터 말고 구형 프린터를 설치할 때 보통 쓰는 건데요. USB 프린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이거를 연결하는 거지. USB 프린터 있잖아요. 요즘은 USB 케이블을 꽂아서 프린터 연결하지 않습니까? 그럼 프린터를 USB로 연결하면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프로그램 CD를 넣어라 그래요. 그럼 프로그램 CD는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최종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앱손이면 앱손, 삼성이면 삼성 홈페이지 들어가서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아서 하시면 되고요. 요즘 어떤 프린터는요, 그냥 프린터를 꽂으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깔려요. 프린터에서. 인터넷이 연결돼 있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가정에. 그럼 이 프린터를 자동으로 연결해요. 제조회사 연결로 해서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되게끔 하더라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그런 프린터 말고 옛날 프린터 중에서 찌르륵 뭐 이렇게 인쇄하는 프린터들이 있어요. 오래된 거. 그걸 우리는 도트 매트리스 프린터라고 하는데 그런 프린터는 이걸 연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눌러볼게요. 자, LPT 프린터라고 되어 있어요. LPT 컴포트 이런 게 되어 있는데 LPT가 뭔지를 또 모르잖아요. 자,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컴퓨터의 뒷모습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그림이 다른 거로 하나 보여드리면은, 자, 요거 요 보라색 보이세요? 얘가 프린터 포트예요. 25핀 프린터라고 하고요. 여기에 있는 거는 핀이 돌출되어 있어요. 요거는 컴포트라 그래요. 직렬 포트. 얘는 병렬 포트. 직렬 포트는 주로 옛날 구형 마우스. 우리 지금 마우스는 USB 방식이고, USB 방식의 마우스 전에 요게 있었어요. PS2. 보라색은 키보드, 녹색은 마우스예요. 그러니까는 요즘은 USB 프린터를 꽂지만은 그 USB 프린터 이전에는 병렬 저기 PS2라고 하는 포트. 지금 요 강사 컴퓨터에도 그렇게 꽂혀 있고요. 뒷사람 한번 보세요. 뒷사람 컴퓨터. 뒷사람 본체 밑에 테이블에 있는 본체 보세요. 뒷사람 프린터에 보시면 뒷사람 컴퓨터 뒤에 보시면은 어머 병렬 포트가 있네. 그렇죠? 우와, 직렬 포트도 있어요. 그 인터넷선 하얀색 꽂힌 거 오른쪽에 보면은 핀 돌출되어 있잖아요. 제일 위에 보라색 키보드 꽂혀 있죠? 보라색 키보드 꽂혀 있잖아요. 그 옆에 녹색은 비어 있죠? 그게 마우스 포트예요. 얘를 PS2, PS2 숫자 2, PS2 포트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핀이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그거는 아날로그 모니터 연결하는 거예요. 아날로그 모니터. 그 다음에 밑에 하얀색 뭉치 꽂혀 있는 거 있어요. 그거는 디지털 DMI라고 하는 포트예요. DVI 포트, DVI 포트.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검은 거 꽂혀 있을 거예요. 그건 마우스고요. 그 마우스고요. 그 밑에 USB 단자들 여러 개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이런 거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요런 것도 있고요. 사운드 포트 있고요. USB 포트 있고, 인터넷 포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직렬이 이쪽에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뒷사람 모니터 한번 보세요. 뒷사람 모니터. 뒷사람 모니터에 보면은 시커먼 거 하나 꽂혀 있고, 옆에 동그란 거 꽂혀 있죠? 왼쪽에 꽂혀 있는 거는 전원, 아답터 꽂은 거고요. 그 옆에 이제 약간 넓적하게 조그만 거 꽂혀 있는 거 있고, 옆에 시커멓게 넓게 이렇게 약간 그 이렇게 V자식으로 깎인 거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요거 RGB라고 하는 거 요거예요. RGB. 그 다음에 아까 DVI라고 한 거 본체 꽂혀 있던 건 이거예요. 본체에는 얘가 꽂혀 있었어요. 그 하얀색 뭉치. 예. 그 다음에 모니터는 어떻게 되어 있던 거냐면요. 모니터는 잠깐 보여드리면은 모니터가 좀 특이하게 꽂혀 있는데, 모니터가 요런 거로 지금 꽂혀 있어요. 모니터에는 요게 되어 있어요. 지금 구멍 꽂혀 있는 거 있잖아요. 옆에 세 개 중에 가운데 꽂혀 있잖아요. 왼쪽하고 중간에 꽂혀 있잖아요. 모니터를 보시면 그게 HDMI라는 단자예요. 그러니까 본체는 요거로 연결돼 있어요. 요렇게 돼 있어요. 얘를 HDMI라고 하는 거로 변환시켜서 꽂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지금은 여기는 그 아까 아날로그는 없어요. 아날로그 여기 아날로그인데 요거 아날로그 얘는 지금 안 보여요. 그게 옆에 있긴 있는데 사용을 안 한 거죠. 우리 모니터에 보면 요거 돼 있어요. 얘는 파란색이고 우리 본체는 모니터 몸통에는 검정색으로 돼 있고 우리 가정에 있는 디지털 TV에도 얘는 있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요게 우리 가정에도 텔레비전에 있어요. 3개 내지 4개 정도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용하는 것은 해상도라든지 선명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강의실 본체가 이게 있다는 게 저는 신기한 거예요. 이게 있다는 말은 뭔 얘기냐면 구형 본체라는 얘기죠. 본체가 구닥다리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구닥다리.
신기에 가깝네. 이게 왜 꽂혀 있을까? 이게 본체는 삼성 거 신형처럼 보이는데 그렇죠? 예. 재활용했나? 이건 아주 옛날 방식입니다. 지금은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옛날 프린터를 어디서 구해왔어. 그럼 여기다 꽂아야 돼요. 이거 없으면 꽂을 데가 없어요. USB는 안 들어가요. 그때 요거 사용하는 거예요. LPT 포트가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컴포트는 아까 보셨던 어떤 거? 요거 컴포트 요거. 일단은 경절 프린터에다 꽂겠다라고 하고, 다음 네가 사용하는 프린터 구해온 게 얻어온 게 뭐냐, 이게 앱손 프린터인지 캐논 프린터인지 골라봐라. 알고 봤더니 앱손 프린터래. 근데 프린터기 몸통에 보니까는 이렇게 스타일러스 CX6600이라고 써있네. 그럼 요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 새로 얻어온 프린터가 이 목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혹시 프로그램 디스켓 준 거 있으면 그거 설치하고. 세상에 요즘 디스켓도 안 쓰는데 그랬죠. 그럼 없으면, 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앱손 회사에 가야 돼. 앱손이란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야? 앱손. 여기 가서 epson.co.kr에 가서 더블 빼먹었나 보다. 앱손에 가면 여기에 솔루션에 있나요? 고객 지원에 가면 다운로드 있다. 그럼 제품명이 뭐냐? 아까 그 제품명 중에 RX620? 만약에 RX620이다 그러면 RX620하고 검색을 해보겠죠. 이렇게 없다 그러는데 너무 옛날 거라서 안 나오나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고 새로 사. 그게 나아. 옛날 프린터 사서 뭐 득이 되겠다고. 그렇죠. 찌리릭 한 30페이지 찍으려고 그러면 그 찌리릭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는데. 예. 근데 있다고 치고 그렇게 이제 설치를 하면 가짜로라도 하나 설치해 놓고 연습해보자 이거죠. 예. 그런 용도로 보통 많이 쓰는 거예요. 자, 기본 프린터로 설정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한번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이 프린터기 안에, 이 몸통 안에 가짜지만 하나 프린터가 설치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 사용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하는 말이, 아빠 나도 프린터 하고 싶어요. 우리 집에 프린터가 없잖아요. 아니야, 아빠 방금 전에 프린터 새로 사왔잖아. 그래요? 그러면 그 프린터 나도 쓸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거죠. 자녀들 방에서. 그래, 잠깐만 기다려. 자, 프린터 추가. 이때는 네트워크 프린터. 누가? 아빠가 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 컴퓨터에서. 자녀들 컴퓨터에서 로컬 프린터는 자기 컴퓨터에다 직접 설치하는 프린터를 로컬 프린터라고 하고, 네트워크는 나한테는 없지만 아빠 컴퓨터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쓰겠다. 이렇게 선택하고, 그러면 아빠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집에 공유기로. 그럼 아빠 프린터기를 찾아줘요. 그래서 뭐를 찾아줘. 이렇게. 이거는 뭐 이렇게 많이 나와? 많이 나오죠. 그렇죠. 사무실 컴퓨터 프린터기. 이거 연결해서 인쇄하면 거기 있는 거 막 찍혀 나와요. 안 되겠죠? 만약에 이걸 했다라고 치고, 다음, 그럼 이제 프린터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프린터가, 이거는 지금 네트워크 프린터인데 프로그램을 갖고 와야 되고요. 그 사무실 쓰는 네트워크 프린터는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빠 컴퓨터에 있는 프린터를 쓰겠다라고 하면 아빠 컴퓨터에 프린터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거기 있는 프로그램을 가져와요. 알아서 원격으로. 그래서 자녀들 컴퓨터에 여기 촥 하고 프린터가 설치됩니다. 방금 전에 설치됐던 아까 목록 봤던 거는 뭐냐면은 사무실 컴퓨터에 있는 건데, 그게 소장님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장님 컴퓨터를 켜야만이 그 프린터를 작동해요. 지금은 소장님 컴퓨터 켜져 있으니까 프린터가 나왔을지 모르지만, 소장님 퇴근하셨는데 프린터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돼요? 소장님 방에 가서 소장님 컴퓨터를 켜야 된단 말이야. 딱 키는 순간 소장님이 그냥 들어오시면 뭐라 그래요? 그거 제 거 왜 킵니까? 프린터 좀 쓰려고요. 머리 뻑뻑 긁으면서 그러겠죠.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소장님 입장에서. 저게 프린터로 인쇄하려고 내 컴퓨터를 켠 건지 내가 뭐가 들어간지 궁금해서 킨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오해를 받아서 사무실에는 이렇게 연결을 안 해요. 사무실에는 프린터가 좀 특이한 걸 쓰는데 아까 앱손 프린터 그런 거 있잖아요. 앱손 프린터 한번 제가 볼게요. 앱손 프린터에 가면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이 프린터 중에 얘를 한번 좀 볼까요? 뭐 어떤 것도 상관없는데 아직까지 이걸 파나봐요. 도트 프린터. 이야, 우와, 반갑다 야. 네, 오래간만에 보니까 반갑네. 그랬죠? 자, 이제 이런 프린터기를 내가 이제 하나 사무실에 샀어요. 그럼 자세히 한번 좀 볼게요. 유무선 네트워크라고 돼 있죠? 유선 네트워크라고 돼 있잖아요. 이런 프린터를 써야 돼요. 유선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프린터를 써야 돼. 그러면 이 프린터 뒷면에 여기 있네. 여기 뒷면에 인터넷을 연결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 뒤에. 그럼 이 인터넷을 연결해 가지고 공유기 있잖아요. 공유기. 집에 있는 공유기. 그 공유기에다가 아니면 여기 강의실에 보면 허브라고 있어요. 허브. 공유기처럼 생긴 거. 거기다 이 프린터기를 연결하는 거예요. 이 프린터기를 공유기에다 연결하고 그 다음에 설치하고 싶은 컴퓨터에 가서 이 프린터 프로그램을 깔면 돼요. 컴퓨터마다. 그러면 공유기만 안 끄면 돼요. 그러면 얘는 소장님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도 아니고 부장님 컴퓨터에 연결된 것도 아니고 어느 대리 컴퓨터에 연결된 것도 아니지만 항상 얘는 네트워크상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터 인쇄 명령을 걸면 얘가 촥 찍혀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네트워크 프린터라 그래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네트워크 프린터하고 약간은 다른 거. 이거는 뭐다? 마찬가지예요. 이걸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프로그램을 설치하려면 CD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거는 로컬은 뭐다? 내 컴퓨터에 직접 연결하는 프린터. 네트워크 프린터는 뭐다? 내 거는 아니지만 다른 데 있는 걸 연결해 쓰는 거. 아까 네트워크 요런 것처럼 그런 걸 사용할 때 쓰는 거. 그러면 가정에 이런 게 있으면 어떨까요? 편하겠죠. 돈이 좀 많이 들겠다. 프린터기는요, 비싼 거를 사면 이런 토너라든지, 토너 뭔지 아시죠? 잉크 가루, 드럼 이런 거, 또는 잉크 이런 게 싸요. 프린터가 비싼 걸 사면 소모품을 싸게 팝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요, 프린터기가 3만 원이에요. 잉크를 교체하려고 봤더니 5만 원이에요.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프린터가 싸면 소모품이 비쌉니다. 종이야 어차피 별도로 사야 되겠지만은. 네. 근데 이제 요즘 소비자들이 잉크 솔직히 비싸서 못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 알려드리면 요즘은 이렇게 무한 프린터라고 팔아요. 무한 프린터. 여기 잉크통에 옆에 튀어나온 게 잉크통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잉크를 부어요. 잉크 여기다 열어가지고 잉크를 부으면 카트리지 조그만 걸 충전해서 쓰는 거 아니라 리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잉크통을 열면은요 그 잉크통에다 잉크만 부어주면 돼요. 굉장히 이게 본래 야매로 나왔었어요. 이렇게 용산에 가면 무한 프린터라고 해서 무한 잉크라고 해서 팔아요. 요거 개조해 주거든요. 개조. 근데 그 개조해 준 거를 갖고 사용하다가 프린터에 문제가 생기면 무상 서비스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소비자들이 이렇게 써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잉크가 너무 비싸잖아. 앱손이나 이런 게. 근데 얘는 잉크만 뭐 리필해서 쓰는 잉크만 사면 저렴하니까 카트리지를 안 써도 되니까. 그래서 아예 앱손이 이렇게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저도 지금 이 프린터기를 써요.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잉크 되게 적어. 비용이 적게 나가요. 애들도 하나 더 사주려고 그래요. 제 컴퓨터에다 프린터를 연결해 놨더니 제가 쓰는 프린터는 그 사진 인쇄용 프린터라서 네트워크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제 컴퓨터를 켜야만이 아까처럼 자네들 방에서 프린터로 인쇄가 되는데 제 컴퓨터를 잘 안 킨단 말이에요. 아빠 컴퓨터에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게 많아서 애들이 함부로 못 켜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하고 하거든요. 아빠 컴퓨터 켜도 돼요? 인쇄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프린터를 하나 사주면 막 쓰는 프린터를 사주면은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럼 비용 굉장히 절약돼요. 이렇게 쓰시면.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나 인쇄를 많이 하는 가정 같으면
그럼 무한 프린터를 쓰시는 게 훨씬 저렴할 겁니다. 자, 프린터는 이렇게 설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본 프린터는 뭐냐면은요, 프린터가 여러 대가 있는데, 프린터가 여러 대가 있어요. 얘도 프린터, 얘도 프린터, 얘도 프린터처럼 생겼지만 실제 프린터는 하나도 없죠. 얘는 아까 가짜로 설치한 거고요. 근데 요게 기본 프린터예요. 요렇게 해서 기본으로 바꾸면 얘가 기본 프린터가 돼요. 기본 프린터는 뭐냐면은요, 기본 프린터는 뭐냐면은, 제가 엑셀에서 무슨 작업을 하고 프린터로 인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쇄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요거 제일 먼저 설치되는 거, 작동되는 거, 얘가 기본 프린터예요. 그럼 여기에서 바꾸셔도 돼요. 요거를 바꾸면 요거로 인쇄가 되는 거고, 이렇게 그렇게 가능하더라는 거죠. 여기서 인쇄하고 싶을 때 파일에 가서 인쇄 명령을 걸면 제일 먼저 나오는 프린터기가 기본 프린터기다, 이런 거죠. 기본 프린터는 오로지 하나만 지정하는 거예요. 여러 프린터 중에서 오로지 하나만 작동돼요. 그것이 네트워크 프린터든 그것이 로컬 프린터든 그게 가짜든 진짜든 상관없이 기본 프린터는 하나만 지정한다. 연결하는 게 아니라 지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로컬은 직접 연결하는 거고, 네트워크는 다른 데 있는 거를 가져와서 쓰는 거고, 기본 프린터는 인쇄 작업이 지정이 되면 바로 하나 작동되는 프린터기 하나만 지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프린터에다가 기본 프린터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현재 프린터가 기본 프린터에서 해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 체크 표시가 되는 것이 기본 프린터고, 네트워크 프린터는 어떤 것도 다 기본 프린터로 설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의외로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 프린터에 관한 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보시면. 예, 출제 빈도가 좀 높아요. 스풀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스풀도 시험에 잘 나와요. 스풀은 이 스프링에 나오는 요 SPOOL 온라인에 L 이렇게 붙여갖고 스풀이라 그래요. 스풀 하는 거를 스플링 한다 그래요. 그럼 스풀 인쇄, 스풀 기능과 문서 인쇄라고 나와 있는데 도대체 뭐냐? 우리 컴퓨터는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뭐냐면 작업 지시를 해요. 작업 지시 하잖아요. 메모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작업을 하겠죠. 그렇죠. 작업을 수행할 거 아닙니까? 그럼 종료. 작업이 끝났다라는 걸 보고를 해야 돼요. 종료 보고를 받지 못하면 그 다음 일을 못 하는 겁니다. 자, 아래 한글에서 300페이지 분량의 프린터 양을 인쇄 명령을 걸어요. 그러면 프린터기는 아래 한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프린터로 인쇄를 하겠죠. 그럼 종료가 끝나야 돼. 인쇄가 다 끝나야만이 아래 한글 입장에서는 일이 마쳤잖아요. 그래야 아래 한글을 또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쇄 명령 걸어놓고 우리 다른 아래 한글로 문서 작성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안 돼요. 안 돼요. 윈도우 98까지는 안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소비자 입장에서 되게 불편한 거예요. 인쇄는 인쇄대로 걸어놓고 나는 다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왜 인쇄가 안 되냐? 컴퓨터 원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단순해요. 너 이거 할래? 알아서 내가 할게. 그럼 무조건 기다려줘야 돼요. 야, 나 일 다 끝났어. 다 했어. 라고 보고를 받으면 오케이. 이제 지시하는 입장에서 보고를 받았으니까 또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특히 프린터가 얼마나 느립니까? 프린터가 얼마나 느려요. 생각해 보세요. 한 페이지 인쇄하는데 1분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페이지 인쇄하는데 1분 걸리면 60페이지 인쇄하는데 60분이에요. 그러면 300페이지 인쇄하려고 그러면 5시간 걸리는 거예요. 5시간 동안 컴퓨터는 아래 한글을 못 쓰는 거예요. 아래 한글 대신 다른 거 해야 돼요. 다른 건 가능하니까는 불편하더라. 그래서 컴퓨터는 빠르고 프린터는 느린데 얘를 동시에 처리할 수 없을까, 병행 처리할 수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러면
인쇄 지시를 하고 작업을 수행하는데 특히 인쇄 명령을 걸면 프린터가 수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인쇄 작업이 그렇게 느리다라는 거죠. 프린터가 고가고 속도가 빠른 프린터 같으면 척척척 인쇄를 하지만 느린 프린터기 같으면 세월아 내월아 걸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쇄를 여러분들이 인쇄 명령을 걸면 그 인쇄 명령에 들어간 데이터는 어디에 있냐면 조기억 장치에 있어요. 조기억 장치에. 프린터에 수행한다 그러면 프린터를 인쇄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인쇄할 내용은 어디에 있다? 조기억 장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쇄는 프린터 안에 있는 프린터에 있는 메모리가 있어요. 프린터도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 메모리에 전달을 받아요. 그런데 인쇄할 내용이 500페이지 분량이면 이 500페이지 분량이 프린터 안에 있는 메모리로 샥 다 가버리면 어떨까요? 다 가버리면 그럼 아직 인쇄는 안 됐지만 프린터기는 500페이지 분량을 다 받아놨으니까 세월아 내월아 걸리더라도 알아서 인쇄를 하겠죠. 그런데 아까 앱손 프린터도 뭐 보셨잖아요. 그렇죠? 프린터 보셨잖아요. 그 안에 저장 장치가 있어요. 메모리가 있어요. 근데 메모리가 비싸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많이 늘리면 좋아요. 그럼 프린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만 넣어놔요. 약 2페이지 정도만 저장할 수 있는 공간. 그럼 50페이지 분량을 인쇄하려고 그러면 2페이지는 가요. 그럼 2페이지 다 인쇄하고 나면 비어있으니까 또 2페이지가 가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2페이지가 최종적으로 전달이 되면 인쇄는 다 안 끝났지만 인쇄됐다고 보고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50페이지거든. 300페이지를 넘겨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대로는 전달을 못하니까는 이거는 좀 불편하다. 그래서 바꾼 기능이 뭐냐면은 인쇄할 내용을 프린터에 직접 전달하지 말고 어디에다가 보조기억 장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하드디스크 있잖아요. 하드디스크. 이 하드디스크에 장치에 전달을 하자. 여기다 전달하면 프린터는 뭐라 그럴까요? 인쇄 시작했는데 프린터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드디스크로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가 뭐라고 하냐면 인쇄할 내용 다 받았어요. 인쇄 끝 한단 말이야. 실제 프린터 인쇄도 하나도 안 했는데 인쇄할 내용을 전달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전달을 하고 나면은 인쇄 종료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종료 보고 했잖아요. 이렇게 종료 보고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후에 프린터는 천천히 인쇄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뭐다? 컴퓨터는 컴퓨터대로, 프린터는 프린터대로 따로따로 작업을 수행한다. 병행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다? 스플링이에요. 이게 스플링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어떤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제가 이거를 인쇄하겠다고 명령을 걸잖아요.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50페이지 양이 넘는데 인쇄 명령을 걸면 보세요. 막 전달하고 있잖아요. 이게 프린터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드디스크로 가는 거예요. 하드디스크 스플이라는 정형 안에다가 막 지금 인쇄할 내용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럼 프린터는 지금 움직이지도 않고 있잖아요.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끝났어요. 그럼 프린터는 끝났다고 이 보고를 받은 거야. 그럼 내가 이제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프린터는 어때요? 지금 가짜잖아. 가짜니까 어떻게 돼? 일 못하지. 자, 그럼 제가 취소를 눌러야만이 여기 이제 전달한 내용을 삭제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껐다 키더라도 계속 이거를 인식하고 있단 말이야. 스풀은 안 지워져요. 껐다 켜도 안 지워져요. 전달받은 내용이니까는 인쇄가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지워져요. 강제로 삭제를 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인쇄 명령을 걸잖아요. 이렇게 인쇄 명령을 걸 때 다른 거 누를 수 있어요? 못 눌러요. 아무 작업 못 해요. 이게 끝나야만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쇄할 내용이 2시간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시간 동안 이럴 거 아닙니까? 천천히 2시간 동안 전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 작업 할 수 있다 없다? 못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프를 이용해서 가짜로 전송하는 거예요. 이제 전송이 끝났으니까 뭐예요? 인쇄 끝났다고 생각하고 나는 또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잘못된 이제 삭제 명령을 인쇄 명령을 잘못한 거니까는 제가 이제 삭제하는 거고요. 삭제가 다 됐어요. 이제 프린터 안에는 전달할 내용이 이제 빠진 거죠. 근데 이제 윈도우 98에는요, 스풀이 있는데 설정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프린터를 새로 사오시잖아요. 그럼 프린터 안에다가 스풀 기능을 지금처럼 바꿔놔줘야 돼요. 그럼 윈도우 98에서도 가능해요. 근데 소비자들이 계속 할 때마다 불편한 거야. 모르고 인쇄 명령을 걸면 어떻게 돼요? 2시간 동안 멈춰 있는 거야. 인쇄 끝날 때까지. 그래서 안 되겠다. 윈도우 XP서부터 윈도우가 스풀을 처음부터 설정해 놓고 가자. 그럼 누구라도 프린터를 사오면 인쇄 명령을 걸면 인쇄는 인쇄대로 되고 나는 나대로 작업할 거 아니냐? 그렇게 윈도우 XP서부터 바뀐 거예요. 원래 컴퓨터에는 스풀 기능이 있어요. 있는데 설정이 안 돼 있었던 거를 윈도우서부터 XP서부터는 설정을 해 준 거다라는 거죠. 자, 인쇄 명령을 걸면 인쇄는 인쇄대로 실제 가는 게 아니라 뭐다? 가상 공간에다가 넣어준다. 그거를 뭐라고 한다? 이거를 스풀이라고 한다. 자, 근데 시험 문제에 스풀은 이런 거다라는 거는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아요. 스풀이 뭐다 이런 거는 알아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조금 전에 제가 인쇄 명령을 걸었잖아요. 여기서 제가 인쇄 명령을 걸어서 인쇄를 누르면 인쇄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밑에 보시면 프린터기에 대기 상태로 있잖아요. 대기 상태로 있는데 제가 요것도 인쇄를 명령을 걸었어요. 이것도 인쇄를 걸었어요. 인쇄가 막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 스플링 하고 있다 그러죠? 스플링 되고 있는 게 지금 오는 문서 이거예요. 이거는 제일 먼저 인쇄 명령을 걸었던 메모장 내용이고요. 그럼 어느 것부터 인쇄된다? 메모장부터 인쇄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녀들 방에서 하는 말이 아빠 나 지금 인쇄하는 명령 걸었는데 그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먼저 해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거죠. 아빠는 지금 이거 인쇄하고 있는데 그러면 너 잠깐 중지 걸면 중지 걸렸잖아요. 그렇죠. 요 프린터기가 어떻게 돼? 요거 얘를 시작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요거부터 인쇄가 다시 되는 거예요. 그럼 인쇄 다 끝나고 나면 메모장은 중지돼 있었잖아요. 그럼 마저 이제 인쇄가 되는 거죠.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순서를 바꿀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중지 걸어놓고 나는 이걸 먼저 인쇄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인쇄를 다시 할 수도 있고 순서를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인쇄를 중지시킬 수도 있고요. 강제로 종료시킬 수도 있고요. 아까 제가 순서를 바꿨기도 하고요. 인쇄 안 할 것 같으면 뭐 한다? 오른쪽 눌러서 취소 누르면 걔는 삭제가 되는 거예요. 프린터 인쇄가 되지 않고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종이를 쓱 빼요. 프린터 안에 들어있는 종이를 빼면 드륵드륵 인쇄하다 말고 종이가 없으니까 드륵드륵 종이 넣어주세요 그런단 말이야. 그리고 컴퓨터를 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전달할 내용이 컴퓨터에 들어있어요. 그럼 전원을 켜고 나면 다시 프린터가 작동돼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가서 잘못된 거라면 뭐 해라? 이거를 취소 눌러서 얘를 삭제하는 수밖에 없다. 삭제하는 수밖에 없다. 선생님 그 중지 아까 순서 변경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일시 중지 해놓고 이제 그 변경한 거 문서 다 끝나면 중지해놓은 거는 다시 해제를 해야지 프린트가 되는 거 아니면 그냥 놔두면 자기가 순차적으로 와요? 궁금하시죠 그런 게요. 가장 좋은 건 뭔지 아세요?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시험에 그런 거는 안 나오는데 자, 예를 들어서 1번 먼저 인쇄하다가 2번이 급하다고 2번을 인쇄하면 어떻게 돼요? 1번 정지시켜놓고 2번 인쇄 걸 거 아닙니까?
그럼 2번이 다 인쇄되고 나는데 1번을 제가 정지시켜 놨었잖아요. 정지시켜 놓은 거는 자동 인쇄가 안 돼요. 정지를 풀어야 되겠죠. 정지니까. 그런데 2번을 먼저 인쇄를 급하다고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1번 인쇄하다가 2번으로 갈 거 아닙니까? 2번이 다 인쇄가 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인쇄할 내용이 없으니까 1번으로 자동으로 인쇄가 들어가겠고, 정지를 걸어 놓으면은 정지됐으니까 풀어야만이 들어오는 거고, 가만두면은 계속 정지돼 있는 거겠죠. 그랬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그런 거는 세밀하게 시험에 나지는 않아요.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자, 프린터기가 여기 현재 몇 개가 있어요? 아까 여기 프린터기가 사무실에는 프린터기가 한 몇 대씩 있더라고요. 1번 프린터로 명령을 걸어놨는데 1번 프린터 보니까는 대기자가 많은 것 같아. 부장님도 그 프린터기 쓰고 소장님도 그 프린터 쓰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세 번째로 거기다 명령을 걸었어. 근데 소장님 거 보니까는 한 박스 인쇄할 것 같아. 난 점심이 끝나야만이 인쇄가 가능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취소 걸고 인쇄를 걸어서 다른 비어있는 프린터에다 인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기 중인 문서, 제 건 대기 중에 있는 거잖아요. 가서 저기 3번 프린터 비어있으니까 너 글로 인쇄해라 하고 명령을 걸면 1번으로 인쇄될 프린터기가 대기 상태에 있다가 3번 프린터로 가서 인쇄가 되기도 해요. 이건 프린터가 여러 대가 있어야 실습이 돼요. 가정에서는 실습이 안 돼요. 프린터가 하나밖에 없잖아. 자, 그런데 어떤 거는 안 되냐? 이게 시험에 나와요. 어떤 거는 안 되느냐? 다 되는데 어떤 건 안 되냐 봤더니 재밌어요. 안 되는 게. 자, 취소 걸면 취소되는 거고 일시중지하면 일시중지 걸리는 거고 이런 건데, 잠깐만, 어떤 거는 인쇄가 안 되는지 그게 안 나오네. 이런 게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이제 뒤에 가면 시험에 나오는데, 문제지에 나오는데 뭐냐면 부스를 조정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예요? 5세트 인쇄 걸어야 되는데 뭐로 2세트만 했어. 그럼 3세트 더 인쇄하면 되죠. 자, 3세트 인쇄를 걸었어. 알고 봤더니 2세트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돼요? 한 세트를 줄여야죠. 그런 건 조정이 안 돼요. 인쇄를 취소하고 다시 인쇄를 걸어야 돼. 그리고 가로 세로 있잖아요. 가로 세로. 내가 프린터를 세로로 인쇄 명령을 걸었어요. 세로 방향으로. 아차, 가로로 인쇄해야 되는데 그것도 취소하고 다시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래 한글에 가면 그런 거 있어요. 보세요. 자, 프린터로 제가 인쇄를 걸고 싶은데 얘가 지금 세로죠. 세로. 그래서 얘를 인쇄를 걸 때 얘를 가로로 인쇄할지 세로로 인쇄할지 설정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가로 세로 어떻게 인쇄를 해요? 얘는 여기서 설정하는 게 아니라 모양에 가서 편집 용지가 있어요. 편집 용지. 가로로 바꿔놔야 돼. 가로로. 이렇게 해놓고 인쇄를 해야 돼. 이렇게 해놓고 인쇄를 걸면 이제 얘는 가로 인쇄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스프레 넘겼다 하더라도 여기선 조정이 안 된다라는 거죠. 당연히 안 되겠죠. 얘는 어디서 와서 하는 건데 프린트하고 상관없이 프로그램에서 조정해 줘야 되는 거죠. 프로그램에서. 또 어떤 거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쇄를 걸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5세트를 인쇄를 걸어야 돼요. 그래서 인쇄 명령 걸었단 말이야. 그럼 5세트 인쇄가 될 텐데 아차, 5세트 더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5세트 인쇄하면 되고, 그럼 추가하면 되지만 10세트 인쇄를 걸어놨는데 알고 봤더니 5세트만 인쇄해야 되는 거야. 그럼 5세트 인쇄되고 나면 종이를 뺀다든지 그 취소를 걸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인쇄 걸어놓고 취소하고 다시 인쇄 명령을 걸 때 5세트로 바꿔놓고 인쇄를 걸어야 되겠죠. 이건 스프레서는 안 된다. 칼라로 인쇄해야 되는 걸 뭐로 흑백으로 인쇄했어. 그건 안 된다. 근데 흑백 프린터 말고 칼라 프린터가 옆에 있어. 그럼 글로 연결은 가능하다. 프린터를 바꿀 수는 있지만 여기서도 흑백이나 칼라로 조정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안 된다. 그거는 취소하고 다시 해야 된다 하는 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은. 자, 그 다음 유지보수.
컴퓨터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검사해 줘야 돼요. 사람도 몸에 이상이 있으면 검사를 해야만이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해결이 되는 건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USB 메모리를 꽂아갖고 뭔 작업을 하고 복사명을 걸었더니 복사가 안 되고 오류가 나는 거야. 그래서 USB 메모리에 있는 걸 또 복사해서 내 컴퓨터 내 문서에다 붙여넣기를 붙여넣기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가다가 뭐 드륵드륵 소리 나는 것도 같고 뭐 오류가 나서 안 된대. 붙여넣기가 안 된대.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검사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복구를 해야 돼요. 그때 디스크 검사라는 걸 합니다. 디스크 검사. 어떻게 하는지는 시험에 안 나와요. 디스크 검사라는 게 있다. 그런데 CD롬은 드라이버는 검사를 못해요. CD 같은 경우, CD는 일회용성이라 일회성. 한번 기록하면 끝나거든요. 그거를 고칠 수는 없어요. CD롬은 안 되고요. 네트워크 드라이버는 뭐냐면, 남의 컴퓨터에 들어있는, 남의 컴퓨터, 네트워크상에는 상대편 컴퓨터에 들어있는 자료를 내가 연결해 쓰는 걸 네트워크 드라이브라 그래요. 이거는 안 돼요. 왜? 그쪽 컴퓨터가 문제가 있는 거지 나는 상관이 없잖아요. 남의 컴퓨터는 내가 못한다. 그 다음에 자동 수정이라는 게 있고요. 불량 섹터 검사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요즘 컴퓨터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많았었어요. 10년 전만 해도 많이 있었는데 그 이외에는 없더라고요. 네. 여러분이 이사하시다가 컴퓨터를 덜컥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디스크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켜보면 안 켜질 거라고, 제대로. 그러면 뭐 한번 안에, 왜냐면 덜컹거린 거예요. 떨어뜨리는 순간 안에서 부서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안에 회로들이, 안에 메인보드에 회로들이 꽂혀 있는데 걔가 느슨해지거나 이격이 돼요. 이렇게 조금 빗나가면 작동이 안 되거든요. 그 모니터는 그런 게 거의 없는데, 본체는 이 본체 뚜껑을 열어가지고 꾹꾹 눌러주면 돼요. 수직으로 꽂혀 있는 걸 꾹꾹 눌러주고 켜보면 100이면 100 다 작동돼요. 근데 실제로 하드디스크는 충격에 민감한 부품이라서 이렇게 떨구면, 이렇게 한 10cm 위에서 이렇게 떨구면, 노트북 같은 경우 가방에다 메고 막 뛰잖아요. 그럼 덜컹거리지 않습니까? 그럼 금방 고장 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누구 쿵 부닥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뭐 노트북은 무상 서비스 기간이 1년이에요. 일반 데스크탑은 3년인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노트북은 빨리 고장 나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무상 보수 기간이 1년밖에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하드디스크는 보통 2년 내지 3년은 해주는데, 노트북 자체는 1년밖에 안 받아줘요. 예. 조심하셔야 되고, 항상 애지중지. 예. 자, 그 다음에 포맷이라는 거 있습니다. 포맷이라는 건 뭐냐면 디스크에 들어있는 자료들을 다 지워주는 거예요. 빠른 포맷도 있고요. 뭐 시동 디스크라는 것도 만들기라고 있는데, 하여튼 포맷이라는 거는 초기화 시켜준다. 집을 허물고 새로 짓기 위해서 기초공사를 하고 새 집을 만들기 위해서 집을 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새 집으로 바꿔준다. 그거를 포맷 작업이라고 한다. 포맷 작업하면 내용이 다 지워지겠죠. 그럼 우리는 복원을 못해요. 우리 윈도우 컴퓨터에서는 복원을 못하고요. 업체에다 맡겨야 돼요. 업체에다 맡겨야 돼요. 비용이 비싸요. 25만원, 기본 요금이 25만원 정도 가요. 부가세 별도니까 27만 5천원 돼요. USB 메모리에 모르고 내용을 지웠어요. 삭제했어요. USB 메모리 휴청해도 안 갑니다. 복구를 하고 싶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자료를 다시 되살려야 될 때 있잖아요. 그것도 기본적으로 한 25만원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잘 지워야 돼요. 모르고 지우면 큰일 납니다. 이 컴퓨터는 삭제하면 어디로 가요? 휴통에는 가잖아요. 근데 USB 메모리 휴통이 안 가요. 특히 스마트폰에 있는 걸 모르고 지우면 어떻게 돼요? 스마트폰을 몇 개 해야 되잖아요. 보통 한 3, 4일 걸리는데 그 사이 동안 얘가 못 쓰잖아요. 카톡도 와야 되는데 못 쓴단 말이에요. 그것도 답답해요. 돈은 돈대로 들고. 조심히 쓰시면 돼요. 레지스트리라는 말도 나옵니다. 시험에 레지스트리가 뭐라고 나오냐면은 요게 나와요. 요거.
컴퓨터에 설치된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실행 정보를 한 군데 모아 관리하는 계층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뭐라고 하느냐? 레지스트리라고 한다. 더 이상은 시험에 설명을 안 해요. 궁금하면 해봐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런 거는 알면 힘이에요. 아는 게 힘이고요. 얘는 모르는 게 약입니다. 레지스트리를 직접 실습하는 시험은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는 하나 있었어요. PC 정비사. PC 정비사 시험은 레지스트리를 직접 고쳐야 돼요. 수정을 해야 돼요. 근데 컴퓨터 안에는 레지스트리를 윈도우를 설치해놓고 레지스트리를 건드려 버리면 컴퓨터가 멈춰버리기도 해요. 그럼 그 사람은 채점을 하면 빵점 나오는 거죠. 그럼 불합격이에요. 근데 레지스트리만 틀린 거잖아. 다른 거 다 맞췄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시뮬레이션 돌려요. 가상 레지스트리를 돌려서 그거로 확인하게끔 시험에 내더라고요. 저도 PC 정비사 시험 볼 때 레지스트리 직접 수정을 해봤는데 이거 잘못 건들면 그 영구돼요. 영구. 예. 요즘 빠꾸라고 나오죠. 빠꾸. 코에 이렇게 허연 거 바르고 나오는 빠꾸. 예. 빠꾸 돼요. 컴퓨터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모르는 게 아주 얘는 최상입니다. 예. 시험에는 딱 요 두 줄만 갖고 시험에 내요. 복원. 복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컴퓨터가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컴퓨터를 모르고 내가 프로그램 삭제했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다시 깔아요? 자, 모르고 내가 프로그램 설치했어요. 설치하고 났더니 컴퓨터 엉망됐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설치한 거 삭제해요? 근데도 멍청하게 돼 있어. 빠꾸가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가장 좋은 거는 설치하기 전 상태로 돌아가야죠. 어떤 사태가 발생한 전 상태로 되돌아가면 좋잖아요. 그걸 시스템 복원이라 그래요. 사람은 이게 안 되죠. 타임머신 타고 못 가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이게 된다는 거죠. 시스템 복원이 돼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발생시켰단 말이야. 모르고 뭐를 삭제했어. 그럼 삭제하기 전 상태 또는 모르고 프로그램 설치했더니 그로 인해서 바이러스 감염되고 뭐가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그 전 상태로 되돌아가면 되잖아요. 이제 그걸 시스템 복원이라고 한다 이거죠. 시작, 모든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 여기 써 있어요. 시스템 도구, 여기에 시스템 복원.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떠요. 너 언제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니? 언제? 잠깐만. 여기 보면 날짜가 보이죠? 2017년 1월 2일 날 뭐를 설치했어.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그래서 그런가? 4월 3일 날 뭐를 설치했는데 4월 3일 날 뭐를 설치했는데 이때부터 컴퓨터가 이상해진 것 같아. 그럼 요 전 상태는 이상이 없다는 거잖아요. 요거 전 상태 2월 달은 이상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상태로 다음을 눌러서 복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4월 달에 문제가 생겼는데 2월 달로 돌아가면 내가 3월 달에 입력해 놓은 데이터는 어떻게 될 거냐? 그건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손상시키지 않는다. 전혀 그건 손상시키지 않는다. 아예 그러면 2월 달로 돌아가면 3월 달에 입력한 게 다 지워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건 전혀 그 정도는 해결해 줘야죠. 그것도 해결 안 해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인터넷상에서 뭐를 했는지, 내가 뭐를 작업을 했는지, 내 문서에 뭐를 저장해 놨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손상을 입히지 않고 환경만 바뀐다. 환경만. 전혀 우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저거 관리자. 컨트롤 쉬프트 ESC 눌러보실래요? 왼손으로. 왼손 3개로. 왼손 왼쪽에 있어요. 컨트롤 쉬프트 ESC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뜨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응용 프로그램 뭐뭐가 지금 저는 지금 7개를 작동시키고 있어요. 7개. 자, 성능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CPU는 요만큼만 작동되고 있네. CPU는 메모리는 좀 절반 좀 안 되게끔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프로세스. 이 안에 들어가서 사용되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뭐가 작동되는지. 제가 크롬이라는 걸 닫아볼게요. 크롬. 요걸 크롬을 닫으면 요게 크롬인데 요거 크롬.
제가 크롬을 여기 X 닫기 눌러 딱 눌렀는데 아 이게 안 닫혀지네. 간혹 그럴 때 있어요. 그러면 여기 크롬이 요건데 얘를 오른쪽 눌러서 강제로 끝내게 누르면 종료가 되고 여기서도 빠져요. 모비즌이라는 프로그램이 이 안에 돌아가거든요. 모비즌은 스마트폰 화면을 PC로 전송해주는 기능이에요. 근데 지금 안 쓸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여기는 없지만 지금 작동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얘를 종료를 시켜야 돼요. 그럼 빠졌어요. 이게 빠짐으로써 뭐가 메모리가 줄어들었잖아요. 그것만큼 더 많이 쓸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뭘까? 아 이거는 제가 동영상 녹화하는 거고요. 이거는 아크로벳 지금 보는 교환 보는 프로그램이고요. 얘를 종료하면 큰일 나요. 이거거든요. 이거 지금 교환 보고 있는 이거거든요. 이거를 싹 정지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사람이 그렇잖아요. 먹은 양은 정해져 있는데 많은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힘들잖아. 아 운동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컴퓨터는요 주어진 범위 내에서만 써야 되거든. 그런데 지금 막 포토샵도 열어놓고 뭐 아래 한글 열어놓고 파워포인트 열어놓고 다 열어놓고 인터넷만 하고 있어. 물어보죠. 포토샵 언제 할 건가요? 포토샵을 제가 실행했나요? 본인이 몰라. 그럼 이제 그때 가서 포토샵 다 뜬단 말이야. 알고 봤더니 메모리가 꽉 찬 거야. 컴퓨터 얼마나 답답해 했을까, 힘들어 했을까, 그런 거죠. 그리고 이 CPU를 자세히 보시면 CPU가 막 오르락 내리락 거릴 때도 있어요. 제가요 프로그램 실행하잖아요. 프로그램 실행하면 얘가 막 올라가요. 그렇죠? 실행이 다 되고 나면 내려옵니다. 운동하면 그렇잖아요. 막 헉헉대잖아. 자 보세요. 제가 닫아요. 이걸 닫으면 얘가 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요. 어떤 걸 실행하면 당연히 얘가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어떤 걸 종료해도 올라갔다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닫는 거는 그렇다 치는데 프로그램을 막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막 실행하면 컴퓨터 입장에서는 칼로리 소모가 너무 큰 거죠. 그런데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괜찮은데 막 올라가서 안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숨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무슨 뭐 포토샵 같은 거 하면 항상 올라가 있어요. 작업을 해야 되니까는. 근데 안 할 거잖아. 안 할 건 빨리 닫아야지. 그로 인해 다른 애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는 프로그램이고요. 여기 가서 어디 있더라? 뭐 이거 끝내기 누르는 거야. 뭐 끝 닫으면 되는 거고. 예. 그렇게 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다 없애야 되겠고요. 그럴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작업관리자.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우리 보통 잘 모르고 우리 컴퓨터를 쓰면 뭐를 써요? 컴퓨터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주로 인터넷 위주로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증 공부를 하러 왔는데 자격증 따는 것만 배울 줄 알았어. 자격증 따는 것만 배우는 줄 알았어. 근데 그 자격증 안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거야. 와, 이럴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엑셀 자격증 따라오면 엑셀만 배우는 줄 알았는데 엑셀 자격증은 엑셀만 하면 돼요. 근데 필기 시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엑셀만 가지고 하는 실기만 보는 시험도 있어요. 그건 수월해요. 엑셀만 배우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엑셀을 배우러 왔는데 열기를 누르래. 열기 가서 어디 있는지 못 찾는 거야. 이걸 빨리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엑셀이 어렵대. 그건 엑셀이 어려운 게 아니죠. 엑셀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작업만 하는 게 엑셀은 아니잖아요. 이걸 저장도 해야 되고 이전에 만든 것도 불러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이제 힘들다고 하시는 분이 간혹 있어요. 그분은 컴퓨터를 몰라서 힘든 거예요. 엑셀을 몰라서 힘든 게 아니라. 자, 관리센터는 뭐 하는 거죠? 취업판에 가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관리센터 뭐 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방화벽. 방화벽이 뭡니까? 불이 나면 불길이 번지지 못하게 막는 게 방화벽이잖아요, 본래. 근데 컴퓨터상에서 방화벽은 뭐냐면 외부부터 들어오는 거를 차단해 주는 게 방화벽이에요.
여기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네트워크. 우리 중부 여성 발전 네트워크가 있는데 어떤 놈이 들어오는 거야. 누가 들어와야 되는데 네이버를 내가 검색하면 네이버가 들어와야 되고 구글에 가서 뭐를 하면 구글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게 막 들어올라 그래. 내가 요청한 게 아닌 다른 게 들어올라 그래. 외부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게. 그럼 막아야죠. 그렇죠. 그게 방화벽이에요. 요청한 건 당연히 오겠죠. 그럼 요청한 게 끼어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내가 네이버에 가서 뭐를 요청을 했어. 검색을 했어. 그럼 검색된 결과가 보이면서 뭐를 다운로드 누르면 뭐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네이버에서 그건 방어해 주는 거예요. 네이버에 갈 때 딴 놈이 끼어들어오면 어떻게 돼? 무임승차하면 안 되잖아요. 그 네이버가 또 막아줘요. 그게 방어벽이야. 아, 우리 집도 그렇잖아. 어떤 놈이 대문 열고 들어오는데 아는 놈이 들어오면 괜찮은데 모르는 놈이 쑥 들어오면 뭐라 그래요? 나가 그러든지 아니면 집에 삽자루 있으면 삽자루 들고 덤비든지 할 거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도둑놈들 어떻게 해요? 남들 문 열려있을 때 몰래 쏙 들어오잖아. 그런 걸 방어해주는 게 방어벽이라고. 허락받지 않은 게 들어올 수 없게끔 막는 거. 업데이트는 뭔지 아시죠? 윈도우즈 기능을 새로 올려주는 기능이고, 바이러스 방지, 스파이웨어 방지. 스파이웨어는 뭐예요? 도둑질하는 프로그램. 내 정보를 빼가는 거, 이런 것들. 바이러스는 뭐예요? 내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망치게 하는 놈들. 인터넷 보안 설정 이런 것들을 관리해 주는 걸 관리센터라고 한다 하는 거. 방화벽, 그 중에 방화벽은 따로 있다라는 거 밑에 설명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좋겠고요. 최적화. 컴퓨터를 어떻게 하면 가장 최신의 상태로 쓸까 하는 거죠.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들어 쓸까 하는 게 최적화예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조각 모음이라는 건데, 조각 모음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뭐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주로 어떤 거를 해요? 인터넷 주로 많이 하잖아요. 인터넷 많이 하면 조각 모음을 굳이 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어떨 때 조각 모음을 하냐면요, 애기들 보면 프로그램 많이 깔고 지우죠. 뭐를 죄다 깔아놨어. 뭐를 다 지웠어. 또 깔고 지우고 하면 10이라는 크기만큼 100이라는 크기만큼 딱 똑같이 제거하고 넣어주고 하는 게 아니라 100을 지웠는데 90을 집어넣어. 그리고 110을 제거하고 또 100을 넣어줘. 서로 막 크기가 다르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조각이 발생한다는 건데, 그 조각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열자 장롱을 쓰다가 열자 장롱이 너무 큰 것 같아서 걔를 버리고 이제 고장이 났어. 버렸어. 9자 장롱을 들여놨어요. 9자 장롱을 들여놓으니까 한자가 남았잖아. 그 한자 자리에다가 뭐를 하나 넣었어. 비어있으니까 뭐를 하나 넣었어. 근데 9자 장롱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서 고장이 났어. 근데 9자 장롱이 없대. 10자를 넣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9자 반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9자 반. 안 들어가잖아 이제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자를 빼야지, 옆에 있는 거. 근데 걔는 빼려면 뺄 수는 있어요. 그렇죠? 9자를 한자 빼면 10자 자리에 9자 반이 갔으니까 또 0.5자가 비어있잖아요. 그 비어있는 자리가 조각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는요, 9자 자리에 9자 반이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9자는 9자 자리에 들어가고 나머지 0.5는 다른 곳에 박혀 들어가요. 그러면 그 조그만 걔가 조각이 발생한 거예요. 필통에다 연필을 10자루를 넣었어요. 근데 2자루가 남았단 말이야. 그럼 2자루를 다른 곳에서 보관할 거 아닙니까? 본래 걔가 한 세트인데, 그럼 조각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런 조각이 발생하면 느려져요. 내가 필통을 갖고 다닐 때 여기 있는 거 하나, 저기 있는 거 하나, 2개를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한 세트니까 불편해지는 거예요. 아리랑거를 설치했는데, 아리랑거 2007을 설치했는데 열 공간만 있으면 됐었거든요. 아리랑거 2007은 제거했어요. 아리랑거 2010을 설치했더니 10개가 아니라 15개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10개 공간에는 10개만큼 들어가고 나머지 5 공간은 다른 곳에 설치가 되거든요. 그럼 아리랑거를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에 10개, 저쪽에 5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조각이 발생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그 10개, 5개를 한 대 모아주면 15개가 딱 한 곳에 모이면 어떻게 빨라질 거 아닙니까? 그걸 조각 모음 실행한다 그래요. 조각 모음을 해주면 걔네들이 조각이 모여지니까 한 곳에 딱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일은 빨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을 많이 설치하고 제거하고 자료를 지우고 뭐 넣었다 뺐다 하는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조각 모음이 발생을 해요. 조각이 발생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굳이 안 하셔도 되고. 자, 조각 모음을 실행하면 저장 공간이 늘어나요? 아니죠. 저장 공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접근 속도가 향상되니까 빨리 작동된다. 이거죠. 빨리 작동된다. 그리고 요즘 새로 나오는 노트북들은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요. 이 안에 하드디스크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SSD로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SSD는 조각 모음 실행을 안 합니다. 컴퓨터 자체가 조각 모음을 실행해줘요. 기계가 알아서 해줘요. 굳이 안 해줘도 돼요. 구형 컴퓨터들은 해줘야 되겠고요. 자, 디스크 정리는 뭐냐면요. 불필요한 공간을 없애요. 우리 집에 불필요한 공간 많이 있죠. 창고에 가보세요. 베란다 가보면 조만간에 저희 집에 에어컨 설치하러 올 거예요. 공항공단에서. 저희 집에 그 비행기 내려가는 길목이라서 되게 시끄러워요. 그 여름철에 창문을 열어놓기 힘들어요. 날씨 좋을 때는 막 소음으로 인해서 못 견딜 정도예요. 그랬더니 여름철에는 이제 전기요금도 보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이나 이런 냉방시설 이것도 무료로 설치를 해준대요. 그러면 이제 에어컨을 놔야 되는데 에어컨을 놓으려면 베란다 쪽에 배관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창고가 뭐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저는 이제 창고를 치워야 기사들이 와서 설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는 처음에는 필요하니까 거기다 쌓아놨단 말이야. 물건들을 다음에 쓰려고. 며칠 전에 가서 보니까는 쓸 게 없어. 그걸 왜 내가 거기다 뒀을까? 몇 년째. 화분 받침대, 화분은 깨졌는데 받침대는 어디다 써먹으려고 비고 잘 것도 아닌데 그걸 생각해 보니까는 아휴, 저걸 빨리 치워야 되는데 그래도 써먹겠지. 그랬더니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 내린 거는 다 비워도 된다. 어떤 분이 그러대요. 6개월 이상 안 쓸 거라면, 안 쓴 거라면 평생 안 쓴 거다. 안 쓸 거다. 그러니까는 빨리 치워버리래요. 그럼 방 하나 나온대, 방 하나. 그럼 세를 들여 놓으면 매달 30만 원을 번다 이거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디스크 정리예요. 컴퓨터로 말하면. 이 안에 뭔가가 들어있잖아요. 보세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잖아요. 뭐가 쓸데없는 걸까요? 몰라요. 몰라. 내 문서? 내 문서는 내가 입력해 놓은 거니까 컴퓨터는 몰라요. 컴퓨터는 이걸 또 몰라. 근데 나는 이 컴퓨터 안에는 불필요한 공간이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터넷을 실행해봐도 나와요. 인터넷상에 어디 돌아다니는 흔적. 이것도 다 불필요한 공간이고요. 그런 것들을 명령을 걸면 시작. 내 컴퓨터에 가서 C 드라이브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속성. 그럼 도구라고 있어요. 도구. 여기 오류 검사 아니고 조각 모음은 여기 있고요. 조각 모음은 여기 있고 아까 처음에 나왔던 오류 검사하는 거 있었죠.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 정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모든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 시스템 도구에 가면 디스크 정리. 아까 시스템 그 복원하는 거에 가면 디스크 정리라고 있어요. 정리 명령을 걸면은요, 얘가 이제 청소 도우미, 대한민국에서 가장 청소를 잘하는 분이 딱 오시는 거야. 컴퓨터 나라에. 그럼 이 안에 불필요한 공간을 벌써 찾아냈어요. 여기 몇 개 없네. 여기 몇 개 없어. 950메가 정도 나오는데 여러분 가서 해보세요. 여러분 댁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컴퓨터를 사용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많아요.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하면 된다? 정리. 그러면 어떻게 돼? 정리하면 샥 치워 청소를 해줘요. 그러면 방 하나가 막 생겨. 그걸 디스크 정리라고 한다. 아시겠죠? 백업 및 복원은 뭐냐면
컴퓨터에 문제가 발생할 거를 대비해서 하나 더 보관해 두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하드 보안 건전지를 설치했다 그랬잖아요. 이 컴퓨터에는. 그래서 껐다 키면 원위치가 되니까 아까 디스크 정리를 해도 껐다 키면 원래대로 돌아갈 테고, 백업을 해놓지 않아도 껐다 키면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상관없는데, 가정에서는 이 백업을 해주는 게 좋은데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주로 내 문서, 여기는 아래 한 거를 다시 설치하면 되는 거고, 내 문서 안에 다운로드 받은 폴더라든지 또는 내 문서 안에 있는 자료들 있잖아요. 내 비디오, 내 사진에 들은 이 자료들, 이것만 복사해 보관해 두시면 돼요. 다른 곳에. 나머지는 프로그램이잖아요.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엑셀, 파워포인트, 아래 한글 이런 거는 다시 설치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낫다. TCP/IP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